키엔스 시가총액 122조, 영업이익률이 50.3%, 일본 증시의 대표적인 명품 주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바다 건너의 우량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네, 선임연구위원 하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어느 나라 기업일지는 좀 예측이 가거든요. 네. 오늘 알아볼 우량 기업은 어딘가요? 예, 오늘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키엔스입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키엔스는 세계적인 공장 자동화 관련 기업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자동 제어기기, 정보기기,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등을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네. 사람들이 직접 하는 부분들을 이미 기계가 대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계화되어 갈수록 기업의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군요. 그래서 돈을 정말 잘 버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적인 명품 주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품 주식이라고 해주셨는데 돈을 잘 번다 말고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돈도 많지만 약간 나쁜 남자 같은 기업이자 주식이거든요. 나쁜 남자야. 네, 죄송합니다. 왜 나쁜 남자 같은 주식이 될까요? 우선 투자자들한테 좀 불친절하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한테 불친절하다 그냥 나쁜 거 아닌가요?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시간에 고객들한테 조금 더 세일즈를 하겠다, 열심히 영업을 하겠다, 약간 이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어서, 철학도 굉장히 확고하고 밀당도 잘하는 느낌인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은 회사로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 대신에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연봉이 그럼 하나로 평균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력서를 빨리 만들어. 2억 원이요? 평균 연봉이? 네, 2억 원입니다. 병을 주면서도 약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또 나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대신에 주가 움직임이 아주 착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키엔스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1974년에 오사카 옆에 있는 표고현이라는 지역에서 설립이 됐고요. 프레스 기기에 철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찍어내는데, 거기에 이제 두 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의 손이 낀다든지 제어해주고 두 장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기계를 개발을 해서 그 제품이 자동차 제조 공정에 이제 쓰이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그런 기업입니다. 설립을 한 이후에는 좀 추이가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1980년에 광전자 센서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자동차와 가전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때 각 기업들의 제조 공장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앞둔 86년에 이미 이제 거래처가 이제 10,000개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잎부터 좀 남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대표적인 거래처들 저희가 알만한 기업이 좀 있을까요? 토시바라든지 히타치 제작소, 타케다 제약 같은 그런 대기업부터 이제 영세한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거래처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상장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87년부터 지금까지 적자가 한 번도 안 났다. 네. 지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생산 자동화 이런 부분에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이제 꾸준히 성장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창업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키엔스의 창업자가 일본의 이제 3위 부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타키자키 타케미츠라는 분이신데, 현재는 이제 명예회장직을 이제 하고 계시지만 일본에서 3위, 세계에서는 이제 49위 그 부자이십니다. 이미 성장도 많이 했고 알아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전에 이제 직원들을 열심히 소위 말해서 굴리는 만큼 두둑히 챙겨준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됐는데, 사내 복지 이런 게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키엔스는 일본 상장 기업들 중에서 연봉이 2위고요. 하나로는 연봉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의 10%는 무조건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지급되는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젊고 체력 좋을 때 네.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도 확 땡겨 놓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키엔스라고 하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30대에 이제 집을 짓고 40대에는 무덤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다고 이렇게 좀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직원들의 얘기로는 그게 본인의 이제 성과급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불만은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회사의 다양한 스토리를 알아봤는데, 메인 포인트는 공장의 자동화 설비였잖아요. 사실 공장의 자동화가 정확히 좀 어떤 부분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좀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을까요? 전방 산업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쪽에 센서나 아니면은 부품에 레이저로 각인을 시키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속해져 있는 이 자동화 기기의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화 관련 하드웨어 시장 중에서 약 20% 정도가 센서 시장이거든요. 자동화 관련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연평균 이제 8.4%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갈수록 제조 공정 내에서 이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센서라든지 다양한 업종에서 자동화 기기들이 활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키엔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관련 하드웨어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내는 기업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들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높은 영업이익률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50.3%에 달하고요. 영업이익률이 50%다.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또 키엔스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키엔스가 일단 자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외부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이 팹리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팹리스라고 하면 기술도 있고 설계도 하는데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이제 외주에 맡기는 그런 네, 기업들인 맞습니다. 거죠. 뿐만 아니라 키엔스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사를 통하지 않고 컨설팅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전략을 또 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직접 컨설팅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느낌이군요. 물리적으로 이제 제품을 파는 기업이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객 기업의 비용 절감이라든지 생산 효율화 이런 거를 좀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키엔스가 또 하나 유명한 게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부차입 경영이라고 하면 회사가 부채가 없다는 소리인데 좋은 것 아닐까요? 오히려 그 대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좀 회사의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못 쓴다 비판하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키엔스는 2019년 기준으로 자기 자본 비율이 약 96%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라든지 회사 이익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데 이제 견딜 만큼 좀 튼튼한 회사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비슷한 업계 경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들과 차별화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산업이나 이제 특정 기업에 이제 의존하지 않는 사업 구조가 가장 큰 또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키엔스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자동차 제조사라든지 반도체 기업, 전자제품 만드는 제조사라든지 식품, 의약품 등으로 다방면으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생산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하는 그런 경영 전략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키엔스의 고객 입장에서는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겠군요. 그리고 매출 중에 폐해 비중이 53%가 되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비중이 약 한 12%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비중 중에 12% 네. 정도인 거죠. 네. 사실 또 요즘 미중 무역 분쟁이 또 화두지 않습니까? 네, 많은 이제 수출 기업들이 아무래도 중국 매출에 이렇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기업 대비해서는 중국 비중이 적다는 게 또 장점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객사들한테 맞춤형으로 또 솔루션을 판매한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부터 제조 기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생산을 항상 이제 추구를 해왔었는데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실시해 왔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큰 트렌드라는 게 마지막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동화 기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최근에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부품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국 회기 이런 게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비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이슈화 되면서 생산을 자동화시키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자동화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써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매력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포인트들을 알아봤다면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유의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싼 주식인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주가가? 한번 매매하시려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한 주에 5천만 원이나 됩니까? 한 주가 아니라 일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100주 거래를 하시려면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안 되겠네요. 되게 관심 많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까요?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기는 좀 알 수는 없는데 일본 거래소에서 한 주씩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기다려 보시면서 계속 유심히 좀 보실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투자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기업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이슈가 미중 무역 분쟁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기업, 특정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실적을 전망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투자하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인 것 같고요. 제조의 자동화라든지 언택트 이런 큰 흐름을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미래는 확실히 밝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흐름에서 좀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도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키엔스의 다양한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먼저 키엔스 시가총액은 하나로 약 122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 증시에서 시가총액 순위 이제 3위고요. 큰 규모군요.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9년 동안 이제 최고 이익을 계속 경신을 해왔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0년 만에 이익이 약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좀 이익이 감소를 했을까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좀 설비 투자를 좀 자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는데요. 그 대신에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영업이익률은 50.3%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50% 이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라면 지금 또 상황에선 조금 떨어졌을 수 있겠네요. 최근에 그 7월 31일에 2020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은 516억엔, 전년 대비해서는 약 22% 정도 이제 감소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오랜만에 50% 밑으로 떨어져서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게 살짝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되겠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컨설팅 영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면 영업이 좀 힘들어진 점, 인재들을 채용을 하면서 컨설턴트들을 교육을 시키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좀 쉽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을 키엔스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높은 수익성, 튼튼한 재무구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자동화라는 트렌드는 이미 큰 흐름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앞으로도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키엔스 이것만은 알고 가자. 투자 포인트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장 자동화라는 것은 굉장히 큰 파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공장이나 센서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주식의 가격은 비싸지만 비싼 만큼 돈도 잘 벌고 돈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흔들림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키엔스 5글자로 정리를 한다면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비싼 값 한다. 비싸지만. 네, 비싸지만 비싼 값은 한다. 자동화기기 시장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키엔스의 성장,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자동화기기의 큰 파도 키엔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